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연금 노린 결혼, 여섯 번째 아내가 폭로한 충격 실상. 이런 믿기 힘든 실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만난 분은 김미영 씨입니다. 50대 중반의 이 여성은 평범한 재혼을 꿈꾸며 새로운 사랑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저는 사랑이 아닌 연금 때문에 선택받은 아내였습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2년 전 김미영 씨는 온라인 중매 사이트에서 운명 같은 만남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대방은 60대 초반의 김성호 씨. 경제적으로 여유로워 보이고 신사적이며 무엇보다 김미영 씨에게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매일 안부 문자를 보내주고 데이트할 때마다 좋은 곳으로 데려가 주시고 이 나이에 이런 사랑을 또 할 수 있구나 싶었죠. 김성호 씨는 완벽했습니다. 경제력도 충분해 보였고 대화도 재미있었으며 무엇보다 김미영 씨를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이상한 신호들이 있었다고 김미영 씨는 말합니다. 과거 이야기만 나오면 애매하게 넘어가시더라고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 우리가 중요하다면서. 그땐 로맨틱한 말인 줄 알았는데. 만난 지 불과 3개월 만에 김성호 씨는 결혼을 제안했습니다. 너무 급작스러웠어요. 하지만 나이도 나이고 이런 좋은 분을 놓치면 언제 또 만날까 싶었죠. 주변에서도 좋은 사람 만났네 하면서 축하해줬어요. 2022년 가을 두 사람은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김미영 씨는 마침내 인생의 후반부를 함께할 동반자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결혼 후 김미영 씨가 마주한 현실은 그녀의 모든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달콤했던 신혼생활은 온데간데 없고 김성호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첫날부터 김미영 씨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혼여행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치 가면을 벗어버린 것 같았죠. 김성호 씨의 변화는 극명했습니다. 연애할 때 그토록 다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냉담하고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도 안 하시고 저녁에 들어와도 안녕히 주무세요 정도. 마치 하숙집 룸메이트 같았어요. 더 이상한 것은 경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연애할 때는 그렇게 후하게 지출하던 김성호 씨가 결혼 후에는 생활비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결혼하면 같이 살림을 꾸려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따로더라고요. 제 통장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면서 본인 돈 관리는 절대 보여주지 않았어요. 김미영 씨가 가게 상황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김성호 씨는 내가 알아서 한다며 대화를 차단했습니다. 부부로서 당연히 공유해야 할 재정 상황도 철저히 비밀에 붙였습니다. 혹시 빚이라도 있나 싶어서 걱정했어요. 아니면 사업이 어려운 건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사회적인 관계도 점점 단절되기 시작했습니다. 김미영 씨의 친구들과의 만남을 은근히 제지했고 자신의 지인들도 김미영 씨에게 거의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남편 얼굴 한번 보자고 해도 항상 바쁘다, 피곤하다 하면서 피하셨어요. 처음엔 내성적인 성격인가 보다 했는데 그러던 중 더욱 의심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성호 씨가 김미영 씨에게 각종 서류 정리를 요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갑자기 연금 관련 서류들을 정리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나이에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면서. 그때는 당연한 말인 줄 알았죠. 김성호 씨는 김미영 씨의 연금 수급 예상 금액, 재산 현황, 심지어 건강 상태까지 자세히 파악하려 했습니다. 부부가 된 이상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김미영 씨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제 모든 걸 다 말해줬어요. 연금 얼마나 나올지, 적금은 얼마나 있는지, 보험은 어떻게 들어있는지. 신뢰하니까 숨길 게 뭐 있겠어요. 하지만 김성호 씨는 자신의 정보는 여전히 철저히 비밀에 붙였습니다. 이런 일방적인 관계가 몇 달째 지속되면서 김미영 씨는 점점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6개월이 지나도록 남편이 뭘 하는 사람인지, 돈은 어디서 나오는지 정확히 몰랐어요. 물어보면 걱정 말라는 말만 반복하고,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토요일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김성호 씨가 급하게 나가면서 서재문을 열어둔 채로 나간 것입니다. 평소에는 절대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그 방에 김미영 씨는 우연히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청소를 하려다가 문이 열려 있길래 그냥 먼지라도 털어주자 싶어서 들어갔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김미영 씨는 절대 보지 말았어야 할 것을 보게 됩니다. 서랍 속에서 발견한 것들은 김미영 씨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충격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청소를 하려다가 문이 열려 있길래 그냥 먼지라도 털어주자 싶어서 들어갔는데, 김미영 씨가 김성호 씨의 서재에서 발견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파일들을 정리하다가 서랍이 조금 열려 있는 게 보였어요. 그냥 밀어서 닫으려고 했는데 그 안에서 결혼 사진들이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신들의 결혼 사진인 줄 알았던 김미영 씨. 하지만 자세히 보니 전혀 다른 여성들과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1장, 2장. 계속 꺼내보니까 5장이나 되더라고요. 모두 다른 여자분들이고 모두 결혼 사진이었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5장의 결혼 사진. 모두 김성호 씨가 신랑으로 나와 있었고 각각 다른 여성들이 신부로 등장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여성들의 연령대였습니다. 모든 분들이 저와 비슷한 나이, 50대에서 60대 초반 정도로 보였어요. 그리고 사진마다 날짜가 적혀 있는데 가장 오래된 게 15년 전이었어요. 손이 떨리는 상황에서도 김미영 씨는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것은 각 여성들의 개인정보가 적힌 메모들이었습니다. 이름, 나이, 연금 예상 수급액, 재산 규모. 마치 사업 계획서 같았어요. 그리고 각각의 결혼 기간과 이혼 사유까지 적혀 있더라고요. 메모를 자세히 살펴본 김미영 씨는 소름 끼치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부인과는 3년 결혼 후 이혼, 두 번째는 2년 반, 세 번째는 4년. 모두 연금 수급 시점에 맞춰서 이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매번 위자료나 재산 분할로 상당한 금액을 받아낸 기록들이. 더욱 충격적인 발견은 따로 있었습니다. 김성호 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연금 사냥 매뉴얼이었습니다. A사 용지 10장 정도 되는 문서였는데 제목이 중년 여성 타겟 결혼 전략이었어요. 어떤 사이트에서 어떤 조건의 여성을 찾을지, 어떻게 접근할지 정말 세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 매뉴얼에는 김미영 씨가 경험했던 모든 상황들이 단계별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단계 온라인 중매 사이트에서 50대 후반 60대 초반 여성 선별 2단계 경제적 여유 과시로 신뢰감 형성. 3단계 3개월 내 결혼 제한으로 신속한 관계 진전 4단계 결혼 후 상대방 재정 정보 완전 파악 5단계 연금 수급 시점 계산 후 적절한 시기에 이혼 진행. 정말 치밀했어요.
저를 만나기 전에 4명의 여성을 똑같은 방식으로 속였던 거죠. 그리고 저는 5번째가 아니라 6번째였어요. 김미영 씨가 놓쳤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메모에 따르면 김미영 씨 이전에 또 다른 여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5번째 부인은 작년에 이혼했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저를 만난 거였어요. 쉬는 시간도 없이 연달아서 더욱 구체적인 계산도 발견했습니다. 김미영 씨의 국민연금 예상 수급액, 개인연금, 퇴직금, 부동산 가치까지 정확히 산출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말한 모든 정보들이 다 계산되어 있었어요. 예상 수익월 180만 원, 총 재산 3억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저를 돈으로만 본 거였어요. 그 순간 김미영 씨는 지난 8개월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한다고 나이 들어서도 함께하자고 했던 모든 말들이 다 연기였던 거죠. 저는 그냥 연금 자동이체 기계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문득 김성호 씨가 돌아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김미영 씨. 급하게 증거들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찍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증거들이 없으면 누가 믿어줄까 싶어서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성호 씨가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입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은 김미영 씨는 급하게 모든 서류를 원래대로 정리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넣지도 못하겠고, 그런데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다행히 김성호 씨는 바로 서재로 오지 않고 거실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 김미영 씨는 겨우 서재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척하고 있는데 여보, 뭐해?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소리가 떨려서 들킬까봐 정말 무서웠어요. 그날 밤 김미영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평온하게 잠든 김성호 씨를 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까지 5명의 여자를 속였다니. 그리고 저까지 6번째로. 무서우면서도 화가 나고 그동안 제 자신이 너무 바보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김미영 씨는 본격적인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김성호 씨가 집을 비운 사이사이 서재의 자료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매뉴얼을 자세히 보니까 정말 소름 끼치더라고요. 타겟의 심리적 약점 파악하기, 경제적 불안감 조성하여 의존성 높이기. 저한테 했던 모든 행동들이 다 계산된 거였어요. 더욱 충격적인 발견은 전 부인들과의 이혼 과정이었습니다. 모든 이혼이 성격 차이로 처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매번 상당한 위자료를 받아냈더라고요. 첫 번째 부인한테서는 8천만 원, 두 번째는 1억 2천만 원. 김성호 씨의 수법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었습니다. 경험이 쌓일수록 더 많은 돈을 빼낼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한 것입니다. 5번째 부인한테서는 무려 2억 원을 받아냈더라고요. 그분도 제가 알기로는 연금이 많이 나오는 공무원 출신이었어요. 김미영 씨는 이 모든 증거를 수집하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과연 이전 부인들은 진실을 알고 있을까? 혹시 다른 부인들도 저처럼 속았을까 싶어서 용기를 내서 연락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인터넷 검색과 주변 수소문을 통해 김미영 씨는 5번째 부인인 박선영 씨의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처음 전화 걸 때 정말 떨렸어요. 혹시 김성호 씨 전 부인이세요? 라고 물었더니 상대방이 완전히 놀라시더라고요. 박선영 씨와의 통화는 김미영 씨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분도 저와 똑같은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온라인에서 만나서 3개월 만에 결혼하고 결혼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그리고 연금 관련 서류 정리를 계속 요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더욱 놀라운 것은 박선영 씨도 이혼 과정에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혼할 때 김성호 씨가 너무 능숙하더래요. 마치 여러 번 해본 것처럼 위자료 계산도 정확하고 법적 절차도 다 알고 있고 두 사람은 만나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박선영 씨가 가져온 자료를 보는데 김성호 씨의 진짜 이력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름도 가짜였어요. 진짜 이름은 김철수였고 과거에 사기죄로 실형을 산 전과까지 있었어요. 김성호, 아니 김철수의 범죄 이력은 상당했습니다. 보험 사기, 투자 사기 등 각종 경제 범죄의 전과자였던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만 당한 게 아닐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부인들도 찾아보자고. 박선영 씨와 함께 김미영 씨는 나머지 전 부인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둘씩 연락이 닿기 시작했을 때 이들은 모두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부인 이정희 씨, 네 번째 부인 최은숙 씨, 모두 같은 수법으로 속아 결혼했고 연금과 재산을 노린 계획적인 범죄의 피해자였습니다. 모두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정말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심지어 데이트 장소나 프러포즈 멘트까지 비슷하더라고요. 완전히 매뉴얼대로 행동한 거죠. 5명의 전 부인들이 모인 자리. 그들이 내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당한 피해도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 6명의 여성들이 모인 첫 번째 회의는 분노와 결의로 가득했습니다. 처음엔 서로 어색했어요. 같은 남자와 결혼했던 사이니까.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 모두 피해자라는 것을 깨달았죠. 첫 번째 부인 안명숙 씨는 15년 전 김철수와 결혼했던 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치밀하지 않았지만 이미 연금을 노린 계획적 결혼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때는 인터넷도 지금만큼 발달하지 않아서 확인할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믿었던 거죠. 두 번째 부인 김영희 씨는 더욱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증언했습니다. 저는 당시 남편 사망 후 받았던 유족연금까지 노렸더라고요. 결혼하자마자 그 연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자고 했어요. 부부니까 통합 관리가 편하다면서. 세 번째 부인 이정희 씨의 경우는 더욱 악질적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가짜 임신까지 연출했어요. 제가 유산 경험이 있다는 걸 알고 일부러 임신 테스트기를 조작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더 빨리 결혼하게 됐죠. 네 번째 부인 최은숙 씨는 김철수의 수법이 점점 정교해지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저한테는 가짜 투자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연금을 합쳐서 투자하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면서. 결국 제 퇴직금 8천만 원을 다 날렸어요. 다섯 번째 부인 박선영 씨의 증언은 김철수의 범죄가 더욱 체계화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저한테는 아예 연금 관리 회사를 차린다고 했어요. 전문적으로 관리해 주겠다면서 제 모든 금융 정보를 가져갔죠. 나중에 보니 그걸로 대출까지 받아서 도박을 했더라고요. 6명의 여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계산해본 총 피해 금액은 무려 12억 원에 달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어요. 우리가 평생 모은 돈, 연금, 퇴직금, 모든 걸 다 털어간 거죠. 하지만 이들은 단순히 과거를 한탄하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법적 대응부터 시작하자고 했어요. 박선영 씨가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 주셨는데 처음 상담받을 때 변호사님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변호사 상담 결과 김철수의 범죄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결혼 사기, 재산 갈취, 신분 위조. 여러 죄목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라는 점에서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법적 대응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현재 진행형인 김미영 씨의 상황을 해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김미영 씨가 아직 그 사람과 같이 살고 있으니까 증거 수집이나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어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이들은 단계적 계획을 세웠습니다. 1단계 김미영 씨를 통한 추가 증거 수집, 2단계 모든 피해자의 피해 내용 정리 및 증거 확보, 3단계 경찰 신고 및 검찰 수사 의뢰, 4단계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 배상 청구. 가장 중요한 건 김미영 씨의 안전이었어요. 김철수가 자신의 정체가 발각된 것을 알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 김미영 씨는 이들의 도움을 받아 더욱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에 녹음 앱을 설치하고 김철수가 하는 모든 말을 녹음했어요. 그리고 서재의 자료들도 조금씩 더 촬영했죠. 특히 중요한 증거는 김철수가 새로운 타겟을 물색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김철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해 보니 벌써 다른 여성들과 연락하고 있더라고요. 저와 이혼하기도 전에 7번째 피해자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이 발견은 6명의 여성들에게 더 큰 사명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우리가 당한 것도 억울한데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드디어 이들은 결정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철수를 상대로 한 본격적인 법적 공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철수가 김미영 씨의 수상한 행동을 눈치채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집에 들어왔는데 김철수가 서재 앞에 서서 저를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들켰구나 싶었어요. 김철수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당신 요즘 이상하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니야? 김미영 씨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아무것도 숨기는 거 없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서재에 누가 들어갔어? 서류 정리가 바뀌어 있던데? 김미영 씨의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이미 준비해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청소할 때 먼지 털다가 서류가 좀 섞였나 봐요. 죄송해요. 김철수는 잠시 김미영 씨를 노려보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러게. 미안해. 요즘 일이 복잡해서 예민했나 봐. 앞으로 서재는 건드리지 말아줘. 중요한 서류들이 많아서. 하지만 그날 밤부터 김철수의 감시가 시작되었습니다. 휴대폰을 자꾸 확인하려고 하더라고요. 누구랑 연락하냐, 어디 갔다 왔냐 계속 캐묻고.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김미영 씨는 급히 다른 부인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상황이 급박해졌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박선영 씨가 이제 더 기다릴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김미영 씨 안전이 우선이라면서 6명의 여성들은 긴급 회의를 열고 작전을 앞당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원래는 더 많은 증거를 모을 계획이었는데 김미영 씨가 위험해지면 안 되니까 바로 신고하기로 했어요. 2024년 3월 15일 드디어 D-데이가 왔습니다. 6명의 여성들이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 들어갈 때 정말 떨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드디어 이 악몽이 끝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담당 형사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6명이 가져온 증거들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형사님이 30년 경찰 생활하면서 이런 조직적이고 치밀한 결혼 사기는 처음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김미영 씨가 촬영한 연금 사냥 매뉴얼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 매뉴얼 때문에 계획적 범죄라는 게 확실히 증명됐어요. 우발적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라는 거죠. 경찰은 즉시 김철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김철수는 집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김미영 씨가 전화로 지금 경찰이 왔어요. 김철수가 수갑 채워져서 끌려가고 있어요 라고 하는데 목소리가 떨리면서도 후련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김철수의 체포 과정에서 더 많은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집에서 압수수색하면서 나온 게 정말 많았어요. 다른 여성들과의 연락 내역, 가짜 신분증, 심지어 8번째, 9번째 타겟까지 정해놓은 명단까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김철수의 범죄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우리 6명 말고도 과거에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던 걸로 드러났어요. 총 피해자가 10명이 넘더라고요.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연금 사냥꾼, 중년 여성 전문 결혼 사기꾼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면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다른 분들도 용기를 내서 신고하기 시작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김철수는 끝까지 발뺌을 시도했습니다. 진짜 사랑했다.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특히 김철수가 직접 작성한 매뉴얼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매뉴얼에 감정적 조작 기법, 경제적 의존도 높이는 방법 이런 게 다 적혀 있는데 어떻게 사랑이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1심에서 김철수는 사기죄, 결혼 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8년. 처음에는 짧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변호사님이 이런 사건으로는 중형이다라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6명의 피해자들은 총 1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김철수가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이 있었어요. 부동산 몇 채와 예금. 전부 압류되어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데 사용됐죠. 완전한 배상은 어려웠지만 상당 부분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100%다 돌려받지는 못했지만 70% 정도는 되찾았어요. 무엇보다 정의가 실현됐다는 게 더 중요했어요. 김철수의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중년층 대상 결혼 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철수가 감옥에 간 후 6명의 여성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서야 정말 안도가 됐어요. 그동안 계속 불안하고 무서웠거든요. 혹시 김철수가 보복을 할까봐. 특히 김미영 씨에게는 더욱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8개월간의 악몽 같은 결혼 생활이 완전히 끝났다는 게 정말 꿈 같았어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재판 과정에서 6명의 여성들은 더욱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끼리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지금은 진짜 가족 같아요. 이들은 단순히 과거의 피해자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처럼 당하는 사람이 더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사기 예방 교육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박선영 씨는 시민단체와 함께 중년 결혼 사기 예방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중매 사이트 이용할 때 주의사항, 의심해야 할 신호들,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강의도 하고 있어요. 안명숙 씨는 피해자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저처럼 당한 분들이 상담을 요청하시면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드려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신고하라고, 꼭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이정희 씨와 최은숙 씨는 함께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들이 편하게 찾아와서
상담받을 수 있는 곳이 되었어요. 김영희 씨는 법률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법에 대해 너무 모르고 살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은 시민 법률교실에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미영 씨에게는 더욱 특별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저희를 도와주신 변호사님이 계셨어요. 이준호 변호사님이라고. 정말 성실하고 진심으로 저희를 도와주셨거든요. 이준호 변호사는 김철수 사건을 맡으면서 김미영 씨의 용기와 끈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였는데 재판이 진행되면서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어요. 이 변호사님이 정말 진실한 분이라는 걸 느꼈죠. 재판이 끝난 후 이준호 변호사는 김미영 씨에게 조심스럽게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다시는 결혼 같은 생각 안 한다고 했는데 이분을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진짜 진실한 사람도 있구나 하는. 두 사람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신중했어요. 1년 넘게 만나면서 서로를 충분히 알아갔죠. 이준호 씨는 김철수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2025년 봄 김미영 씨는 이준호 변호사와 재혼했습니다. 이번 결혼식에는 다른 5분도 모두 참석해 주셨어요.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이야말로 제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재혼한 건 아니지만 각자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어요. 어떤 분은 새로운 취미를 찾았고, 어떤 분은 자녀들과 더 가까워졌고, 박선영 씨는 혼자 지내는 것을 선택했지만 매우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처럼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도 충분히 행복해요. 이들의 활동은 사회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저희 사건 이후로 온라인 중매 사이트들도 신원 확인을 더 철저히 하게 됐어요. 그리고 경찰서에도 중년층 대상 결혼 사기 전담팀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이들은 비슷한 처지의 다른 분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서 신고한 분들이 많아요. 나만 바보인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이 많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하시면서 김철수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복수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억울함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더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용기를 냈기 때문에 다른 피해자들도 구할 수 있었으니까요. 정의는 승리했고 악인은 처벌받았으며 피해자들은 새로운 희망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진짜 승리는 따로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얻은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김미영 씨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가장 큰 수확은 진짜 가족을 얻은 거예요. 5분의 언니들. 이분들이 없었다면 저 혼자서는 절대 김철수를 이길 수 없었을 거예요. 현재 김미영 씨는 이준호 변호사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남편은 김철수와 정말 달라요. 모든 걸 투명하게 공유하고 저를 진짜 인생의 동반자로 생각해줘요. 이런 게 진짜 사랑이구나 싶어요. 두 사람은 함께 법률 상담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들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남편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정말 보람 있는 일이에요. 박선영 씨는 자신만의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혼자 지내는 게 외롭지 않냐고 물어보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매일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 도와드리고 언니들이랑 모이고 오히려 결혼했을 때보다 더 충실해요. 안명숙 씨는 늦깎이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60대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했어요.
나 같은 피해자들을 전문적으로 도와주고 싶어서. 가족들이 처음에는 말렸는데 지금은 응원해줘요. 이정희 씨와 최은숙 씨의 카페는 이제 지역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희망 카페라고 이름 지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와세요. 어려움에 처한 중년 여성분들에게는 커피값도 안 받고 상담도 해드리고, 김영희 씨는 시민 법률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다른 분들에게 법률 지식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법을 모르면 당한다는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6명의 여성들은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김철수 때문에 만났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됐어요. 서로의 생일도 챙기고 고민도 나누고 정말 소중한 인연이에요. 김철수는 현재 교도소에서 8년형을 복역 중입니다. 가끔 김철수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는 않아요.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더 소중한 것들을 얻었거든요. 이들의 용기는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결혼정보 회사들도 이제 신원조회를 더 철저히 해요. 그리고 중년층 대상 사기 예방 교육도 많이 늘었고, 우리가 시작한 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무엇보다 이들이 남긴 가장 큰 메시지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바보라서 당했다, 창피해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다, 이런 생각만 했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니까 이길 수 있더라고요. 김미영 씨가 시청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만약 저처럼 결혼 사기를 당하신 분이 계시다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잘못한 건 사기꾼이지 우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진짜 사랑은 가능해요. 김철수 같은 나쁜 사람 때문에 사랑 자체를 포기하지 마세요. 좋은 사람은 분명히 있어요. 현재 김미영 씨와 이준호 변호사 부부는 작은 딸도 입양해서 셋이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엄마가 된 게 정말 큰 행복이에요. 이 아이에게는 세상이 험하지만 정의는 승리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6명의 언니들도 모두 이 아이의 이모가 되어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는 증거예요. 혈육이 아니어도 이렇게 끈끈할 수 있다는 것. 이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다른 분들을 돕고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시련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김철수를 만난 것도, 그로 인해 이런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도 모든 게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김미영 씨의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반드시 희망은 있어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에요. 도와줄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용기 내세요. 정말 감동적인 실화였습니다. 이런 용기 있고 희망적인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그리고 더 많은 감동적인 실화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김미영 씨처럼 행복한 결말을 맞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